웅장한 분위기로 시선 사로잡는 그 이름 거북선. 지금 당장 바다에 띄워도 될 듯한 이 정교함. 이야, 솜씨가 참 대단하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만들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북선을 만들게 된 계기 같습니다. 귀여운 나무새들이 둥지를 튼 또 하나의 작품. 섬세함이 여느 예술 작품 못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소소한 취미를 특기이자 재능으로 만들어간 이 구역의 금손들을 소개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로 명명된 여수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거북선이 있다는데요. 모형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실제 같은 이 비주얼. 그런데 거북선이 왜 학교에 있는 거죠? 교명하고 그 교육 과정하고 건물의 구조가 이 충무계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교육관에 있는 이 거북선 모형은 2006년 이 학교 개교 당시에 우리 학교에 근무하셨던 교육 공무 직원 직접 제작하여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6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6년 전 학교에 거북선을 기증한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선생님께서 거북선 만드는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거북선 모양 제작하고 있는 방재원입니다. 거북선에 빠진 금손 방재원 씨를 소개합니다. 교육행정 공무원인 방재원 씨가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거북선이 과연 2층 구조일까 3층 구조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 거북선을 만들게 된 계기 같습니다. 거북선의 고장 여수에 살다 보니 거북선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게 기회이자 계기가 된 거죠. 갑자기 플랜카드를 뜯기 시작하는 재원 씨. 플랜카드를 지탱하던 강목을 꺼내들고 무슨 감별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구석구석. 대체 뭐 하시는 거죠? 버려진 강목을 포함해 거북선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단 3가지. 준비물이 간단하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무와 칼만 있으면 금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네요. 그렇다면 거북선 모형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강목의 개수는? 사용 가능한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거북선 하나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옹이가 없고 나무 결이 반듯한 그런 고든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증한 제1호 거북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작한 거북선 모형은 총 5편. 거북선 축제 때 초중 고등학생들이 거북선 그리기 만들기 대회를 하거든요. 보고 싶어서 이 작품들 부스 앞에가 너무 많이 붐벼서 행사 진행이 좀 어렵고 그럴 정도로 인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선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작품 크기나 이런 거에 차이가 나겠지만 2년,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 젓는 노부터 대포에다 계단 하나하나까지 배에 부속된 모든 것을 손수 만들고 설치하기 때문이죠. 현재 여기는 2층인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통로 부분이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구멍이 2개가 보이는데 이 구멍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글쎄요, 이게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문헌에는 찾아봤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방재원표 거북선의 뿌리는 고문헌. 거북선 전문가들의 고증까지 거쳐가며 최대한 역사 속 거북선에 가깝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거북선 그 모형 제작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돛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돛대가 누여지고 그다음에 돛을 펼쳤을 때 그 펼친 돛을 다시 말아서 보관하는 목적을 가진 게 1차적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 거북선 특징이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불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목적이 환기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게 다 뚫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마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그 배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모형을 제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단은 이제 꿈입니다. 또 다른 금손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여수 돌산도. 금손 오브 금손, 그 두 번째 주인공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재주 많은 여수의 맥가이버 유태성 씨입니다. 여느 작가의 공방을 방불케 하는 그의 작업실. 유태성 씨를 작품의 세계로 이끈 건 바로 한국 민속 문화의 상징 솥대였습니다. 마을역이나 대문간 앞에가 그런 것들이 서 있어요. 저는 그냥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장식용 솥대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솥대를 가까이에 두기 위한 발상의 전환. 처음엔 삐뚤빼뚤 제각각이던 새들이 일취월장하는 금손의 실력 따라 더 곱고 멋진 자태를 뽐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솥대를 만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대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오죽이라고 까만 대나무입니다. 오죽은 돌산에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멸종이 됐습니다. 돌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헤치면서 이게 너무나 많은 대나무들이 없어지고 아깝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파헤칠 때마다 제가 가서 이게 잘라오고 사라져가는 우리 대나무에 대한 아쉬움 속에 탄생하게 된 세상 단 하나뿐인 여수 돌산표 오죽 솥대. 되지 않고요. 이 귀한 대나무를 오래 보관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들을 잘라놓은 것을 이제 삶아서 말린 다음에 이제 이거 한 90% 정도 마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치라든지 라이터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기본형을 잡습니다. 솥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솥대를 세울 받침대. 안 잘라질 거예요 나무. 제재소에 가니까 이것을 화목을 하기 위해서 모으더라고요. 근데 화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너무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워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주워 와서 이제 필요한 곳만 자르고 이것도 죽은 나무죠. 죽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면 이런 좋은 소재들이 됩니다. 소재를 구할 때 살아있는 나무는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 꽂으면 재활용 나무들의 이유 있는 환골 탈태. 순도 200% 장식용 솥대가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그 완성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생과사의 길목에서 찾은 귀한 재료들로 세월의 흔적까지 오롯이 살려낸 금손의 작품. 그 이제 세월의 흔적이요, 세월의 흔적. 남들은 다 내버리는 물건들만 집으로 끌어들이는 남편이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아내. 예쁘죠? 깨진 깽가루 갖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구멍 뚫린 그 대나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어때요, 보기가? 이제 날 뭐라 그러지 말라고. 나가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좋은 손이야. 필요가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땔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땔감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의 머릿속으로 해서 그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실력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난다는 유태성 씨. 한 땀 한 땀 솥대를 새기는 금손이 앞으로도 더 바빠지겠는데요. 파이팅!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특별하게 자신의 재능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여수의 금손들. 그 야무진 손끝에서 내일은 또 어떤 명작이 탄생하게 될까요?
하루하루 기온도 높아지고 있고요. 밖에 나오면 뭔가 활력이 느껴집니다. 옷도 한결 가벼워지고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지 않으세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철 내내 방 안에만 계셨죠? 하지만 이미 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움츠려 들었던 내 몸과 마음을 깨워줄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건지 확인하시죠. 춘천 시내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이산입니다. 시내에서 가깝고 높지 않아 춘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운동 코스인데요.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앞두고 한 분, 두 분 모이는 시민들. 여러분이 모인 만큼 열 체크와 명단 작성은 필수. 아니 그런데 뭘 하시러 오신 건지 혈압까지 체크하시네요.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걷기라든가 명상 뭐 이런 산림 안에서 산림 환경을 이용해서 그 치유 인자를 200%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강 프로젝트 산림 치유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군들 그리고 그 우울감이 느껴지거나 이번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도 그러한 성인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숲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산림 치유. 우리 삶 가까이 있는 봉이산을 활용해 춘천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에 임하는 자세부터 진지한데요. 저마다 각오가 남다릅니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암을 마치고 지금 마무리 치료인 방사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나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1년에 1kg씩만 빼자 라고 했더니 걸어야겠더라고요. 네.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건강을 위해 찾은 시민들. 건강 체크를 위해 먼저 제자리에서 눈을 감고 걷기부터 시작해봅니다. 균형 감각이 없거나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걸었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다음은 걷기 순서인데요.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바르게 걷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진영아, 너 원래 이렇게 안 걷잖아. 완전 뻣뻣하고 얼어있네. 돌아서 다시 와보시겠어요? 생방송보다 더 떨립니다. 걷는 걸 뭘 배워 하실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만 신경 써서 잘 걸어도 몸의 자세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요. 바르게 걷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가슴은 들어 올리고 배꼽이 등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약간 힘을 준 다음 턱은 당기고 20초에 40보를 걷는 속도로 걸어주면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생각보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팔을 들어 올리고 걸어봅니다. 지금 이거는 림프절의 순환도 좋게 하고 몸의 균형 감각을 잡는 데 좋아요. 걷기 운동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운동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다들 저보다 체력이 좋으시더라고요. 힘든데? 왜 안 멈추시지?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세요? 예. 뭐가 제일 좋으세요? 예, 저는 심장약도 먹고 또 혈압도 높아요. 고혈압이고 네네. 교통사고가 났댔어서 1년씩 병원에 있었댔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숲과 만나러 갑니다.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요가 매트. 그런데 들고 가는 모습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뒷짐지고 걷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나요? 가슴을 여는 거예요. 자꾸 허리 펴기 위해서. 어깨가 펴지거든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럼. 산이 험하지 않아 산책하기에도 좋은 봉이산. 얼마 오르지 않아도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숲길이 나오는데요. 벌써 공기부터 다르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얻고 싶은 결과가 있으세요? 혈압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 당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럼 꼭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혼자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등산할 일이 없었는데 역시 오늘 날씨가 한몫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역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봉이산 중턱 쉬어갈 수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매트를 깔고 편안하게 앉아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손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이건 뭘까요? 바로 심신의 안정을 주는 아로마 오일. 특히 피톤치드 효과가 좋은 편백나무 오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기도 하고 향도 맡으면서 좋은 기운을 느껴봅니다. 저도 이 오일을 바르고 하루 종일 편백나무 향기에 취해 있었다니까요. 혼자 하는 셀프 손 마사지에 이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커플 손 마사지 방법을 배워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한 사람이. 닿는 사람은 편안하게 맡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살짝. 제가 만져도 여기가 좀 뭉쳐 있어요. 누우면 잠들 것 같은데요? 몸이 점점 나른해지더라고요. 박수와 함께 몸을 깨우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복잡한 일들은 묻어두고 나의 몸과 마음에 집중해봅니다. 자, 쉿. 저도 평소에 잡생각이 많고 조용하게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산속에서 이렇게 앉아 잠시 멍해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산을 오른다거나 이러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정상까지 갖다 내려야 된다 이런 거. 네네. 그래서 뭐 숲을 우리가 자연을 뭐 느끼고 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쭉 갔다가 쭉 이런 데 이제 봄 되면 꽃 피면 꽃도 예쁘다 이런 것도 느끼고 뭐 가을 되면 뭐 단풍 이런 그런 또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공기도 쐬고 선생님들한테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명상도 하고 또 이제 기초적인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산에서 줄 수 있는 산만의 독특한 공기라든지 새소리라든지 그리고 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산속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산속 안에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니까 그런 그 산림 치유 효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지 않을까. 봉이산에서 만끽한 힐링 프로젝트. 집 밖으로 조금만 나와도 자연이 있고 그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 집중하고 내 몸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만 더 집중하다 보면 건강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만물이 깨어나는 봄, 숲속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보 김기창의 아내, 운보와 같은 길을 걷는 여자가 아닌 예술가 박래현 작가를 만나는 시간. 대한민국 1세대 여성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했던 그녀의 작품 세계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온 세상이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물드는 계절 봄, 청주시 내수읍을 찾았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살포시 내려앉은 이곳은 한국화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기창 선생의 작업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던 운보의 집인데요. 한결 따뜻해진 바람과 햇살이 정말 봄이 온 것 같은데요. 김기창 화백의 삶만큼이나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운보의 집. 곳곳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녹아있죠. 단아한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에 두 눈이 황홀해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이곳, 운보의 집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스타 작가 운보 김기창 화백이 여기서 사시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던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충청북도의 보물이고 청주의 보물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운보 선생님은 한국화의 대가시죠. 그렇죠. 그럼 우양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양 선생님은 운보 선생의 부인입니다. 우양 선생은
한국에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아주 명문 집안이었어요. 평생 화가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예술가 우향 박래현 작가. 장애가 있던 운보의 보호자면서 동시에 깊은 정을 나누던 동료 예술가였다는데요. 선생님의 호가 우향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작품 세계와도 연관이 있나요? 운보 선생님이 지어 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운보 선생은 구름 문자, 우향은 비우자, 그다음에 이제 고울향인데 아마 구름과 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하여간 우향이라는 호는 운보 선생님께서 지어준 거는 틀림없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박래현 선생의 손은 집안일로 늘 바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작품 활동으로 늘 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우향의 이러한 고민과 번뇌가 담긴 작품들을 운보의 집 전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사별하시고 운보 선생님이 이곳에 내려와셔서 작품 활동을 하신 건가요? 운보 선생님 옆에는 운보의 어머니가 있고, 이 우향이 운보한테 아주 말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도와줬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그 산소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 건물을 졌어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운보 선생 그림뿐만 아니라 우향 선생 그림도 여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생전 부부애와 동료애를 나눈 운보와 우향 선생은 운보의 집 뒤뜰과 이어지는 작은 동산에 함께 잠들어 계신데요. 그곳에서도 함께 예술혼을 나누고 계시겠죠? 생전에는 동료애를 나누시고 이제는 이렇게 함께 누워 계신 두 분의 사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아내가 운보 선생한테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현대미술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상영하고, 그래서 운보 선생님한테 아내의 위치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셨는데, 파단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참 좋은 일이죠. 네. 우향 박래현 작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던 운보의 집을 뒤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입니다. 우향 박래현 작가 특별전. 어떤 전시가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보시죠.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은 5층 특별전 공간. 안녕하세요. 이곳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우향 박래현 선생님에 관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인가요? 박래현 삼중 통역자 전시는 우향 박래현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최된 이후에 이 청주로 옮겨와서 청주 및 충북 지역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총 4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특별전 삼중 통역자 박래현. 첫 번째 공간에서는 관념적인 전통회화를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에 어울리는 한국화를 창작하기 위한 박래현 작가의 도전의식 가득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박래현 선생님이 1943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출품해서 상을 받았던 작품부터 1956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하고 대한미협전에 출품해서 한 해에 동시에 두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두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작품이 있을까요? 큰 상을 받은 이 이른 아침이라는 작품과 노점이라는 이 작품이 박래현 선생님의 초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작품은 우향 박래현의 모습을 그 눈을 부릅뜬 부엉이에 비유해서 그 남편이신 김기창 선생님이 화가 난 우향이라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덕수궁에서도 전시가 안 됐었고 저희 청주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꼭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시 공간입니다. 박래현 작가는 김기창 화백과 결혼한 후 가사에 쫓기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는데요. 생활 속에서 작품의 주제와 재료, 기법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동양화를 탐구하는 데 열중했다고 하네요.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김기창 화백의 아내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런 글들을 본인이 써서 남기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소한 물건들부터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면 이제 닭을 그리고 생선을 먹으면 생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주제를 찾아서 자신의 예술로 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박래현 작가가 일상의 주변에서 모티브를 발견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 전시 공간에서 관객들이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해외여행을 계기로 박래현 작가의 작품 세계가 더욱 확장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추상화의 물결을 확인하고 서구 미술과 세계 문명의 현장을 만난 그녀는 새로운 추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바로 세 번째 공간에서 만날 수 있죠. 당시에 1960년대에 김기창 화백이랑 박래현 화백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미국과 중남미까지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해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찬란한 유물들, 고대 유물들에도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았고 추상회화의 열풍이 굉장히 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봤던 작품들은 한국적인 느낌이라면 이곳 작품들은 뭔가 이국적이고 화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통 한국화에서는 세로형 화선지 종이 위에다가 먹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이제 더 사이즈 자체가 이제 캔버스 형태를 띠고 작품 자체도 전혀 이제 형상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추상화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에서는 삼중 통역자 박래현이란 특별전 주제처럼 회화와 판화 그리고 테피스트리까지 세 가지 기법을 하나의 캔버스 안에 녹여낸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향의 실험적인 예술 세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서 봤던 공간의 작품들은 회화 느낌의 그림 작품들이었다면 이 공간의 작품들은 많이 달라요. 좀 독특한데요? 박래현 작가는 그 자신의 작품의 형식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한 작가이기도 해서 판화라는 전혀 다른 매체, 한국화나 회화는 이제 붓으로 작가가 직접 그리지만 이전에 작가가 했던 표현과는 전혀 다른 표현인데 박래현 작가는 과감하게 이 판화에 도전해서 나름의 독특한 자신만의 판화 예술 세계를 만들었고 1975년에 귀국을 해서 이 판화와 테피스트리 작품을 가지고 귀국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에 박래현 선생님의 대표작들, 대표 판화 테피스트리 작품을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전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선생님, 관람객분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뭘 만드시는 건가요? 나만의 컵받침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저희 청주관 5층에서 박래현 삼중 통역자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시에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테피스트리에 몰두했던 박래현 작가처럼 재활용 실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민 작가들.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직접 이렇게 체험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기 와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좀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이민아 리포터도 한 땀 한 땀 내 안의 예술혼을 불어넣어 보는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저 잘했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와서 그 박내현 삼중 통역자 전시도 보고 이런 재밌는 체험도 하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생명을 보듬었던 어머니 박래현 작가. 이 봄 자신을 둘러싼 굴레를 벗어나 끊임없이 예술과 소통했던 우양의 예술혼에 함께 물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해 시니어 클럽 사업장에 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동해시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동해시의 모든 사업장이 운영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2달여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오늘 이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설레고 또 즐겁고 기쁘고 그러실까요?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 중인 도시락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달여 만에 오늘 운영이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침에 오늘 먹는 사람들 후불, 현찰 먹는 사람들 아침 나갈 걸 다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주문 받은 거 이거 정리하시는 거군요, 지금. 네네.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묻는데 한 100개 넘게 지금까지는 오전에 100개 넘었는데 이야. 앞으로는 더 저희가 하루에 200개씩 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거네요. 네네네. 네. 건강한 식단에 어르신들의 손맛이 더해진 영양 만점 도시락은 늘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 맛을 잊지 않고 기다렸나 봅니다. 야, 지금 한창 도시락 만들고 계시네.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시네요. 예. 예. 이게 이 도시락입니까? 네네네. 네. 오늘 2달 만에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2달 만에.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반갑죠. 사람도 만나고 가도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죠. 예. 네. 그러면 2달 동안 쉬시면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에 가만히 있었죠, 뭐. 더 잠깐 운동 나갔다 오고 사람 거리 두고서는 운동 갔다 오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일터를 찾은 어르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로 분주한데요. 밥 냄새 진짜 좋다. 예? 진짜 여기 밥 냄새가 우리가 집에서 만든 그 밥 냄새랑 달라요. 이게 열었을 때 밥 냄새 싹 오는데, 야.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했던가요? 얼큰한 김치찌개에 고슬고슬 잘 지은 쌀밥까지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한 안성맞춤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합을 맞추는데도 손발이 척척 맞으니 일하는 게 더 즐거울 수밖에요. 어머니? 네. 2달 만에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정말 기분 좋고 막 행복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자, 이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도시락이 돌아간다. 2달 동안 쉬었던 도시락이 다시 왔다. 아이고 좋다. 모든 음식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완성된 도시락은 포장 작업을 거친 후 서둘러 손님들에게 배달됩니다. 아버님 이제 배달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년 됐어요. 예, 그럼 배달 업무를 계속 맡으신 거예요? 예. 오늘은 몇 군데나 이렇게 가야 되죠? 아직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예. 어디로 몇 군데 갈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다 안 쉬는 거죠? 예, 이제 요거 하나만 갖다 주고 또 와야 돼요. 예. 일하시면서 조금 어떠셨어요? 그 노인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고 이러면 즐겁고 좋은 거죠. 직접 운전하시는 겁니까? 예. 운전 경력 몇 년이십니까? 한 40년 됐어요. 와, 40년. 예. 40년 무사고. 예. 예, 잘 다녀오십시오. 배달 잘 하시고요.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동해시 하면 이 시니어 클럽 사업이 아주 활성화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동해시의 시니어 클럽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기본적인 거리 청소, 오늘 오신 도시락을 기본으로 뭐 카페 사업, 미용실, 또 마스크 제작,
또 뭐 어르신들 여럿이 하는 공동 작업형으로 하는 뭐 쇼핑백 제작하는 업체 여러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운영을 재개한 또 다른 참기름집이 있다는데, 이 시니어 클럽 참기름집. 뭐 고소한 냄새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딱 여기네, 여기. 예, 참기름. 이곳도 오늘 이제 2달여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고소함 속으로 빠져보시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이곳도 모처럼 깨볶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식을 듣고 가짜는 기름을 사기 위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기름 짜라, 기름 짜라. 아, 기름 짜러 오셨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2달 동안 이제 운영 못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처음 문 연 건데 네. 다시 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는지 알죠? 오늘 일자리, 노인 일자리들 오늘 다 전체 동의시에 하거든요.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2달 동안 이제 그러면 기름 예, 어디서? 기다렸어요. 문 열 때 코로나 때문에. 아, 계속 기다리셨어요? 네. 예. 그래 오늘 문 열었다고요. 전화해보고 기름 짜러 왔어요. 어르신들 역시 소중한 일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따라 이 참기름 냄새가 더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아버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기름 짜는 걸 하고 있죠. 뭐. 아, 저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군요. 예. 들어오니까 정말 고소한 냄새 많이 나는데. 아, 그렇죠. 네. 오늘 그 2달 만에 나오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좋았죠. 그 뭐 한두 달 동안 그냥 뭐 활동 정지돼 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다가 날아가는 기분이죠. 예. 근데 2달 동안 쉬었는데도 보니까 오늘 뭐 손님도 많이 오시고. 예. 어떻게 알고? 예? 아, 그래도 그 문을 닫아도 수시로 손님들이 아쉬우니까 많이 다니시면서 알아보고 이러다가 오늘 문 여니까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오시는 손님들이 깨를 직접 갖고 오셔서 기름을 짜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참기름을 아니면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그렇군요. 아, 이게 참기름입니까, 어머니? 아, 그럼 제가 한번 맛을 좀. 가짜는 참기름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고소하죠? 아, 참기름. 고소하네요. 맡기죠. 예. 사실은 제가 아버님, 사실은 제가 고소 공포증이 있는데 고소 공포증을 다 없애는 그런 고소한 맛이네요. 그럴 겁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함은 살리고 즐거움을 더하는 행복한 일터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요? 네. 이제 뭐 5년 되겠죠? 이야, 베테랑이시네요. 5년 동안 일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보람 있었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짜서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동해시만 이걸 잡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홍보가 잘 되고 맛있다고 하니까 깨끗하고 첫째 위생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 다시 활기를 되찾은 어르신들. 노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일하는 즐거움으로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길 응원합니다. 귀촌 2년차 김영현 씨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분홍 보자기에 차곡차곡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레 챙기는 것 바로 책인데요. 90%는 차 트렁크에 실려 있고요. 한 10% 정도 새로 보충되는 책들, 이번 주 주제라든지 오늘 이제 새로 소식지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만 따로 챙겨서. 가져온 책들을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골목의 공유 식당은 소담한 책방으로 변신하죠. 이제 순천에서 나는 뭐 하고 살지? 뭘 하면 재미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책을 되게 좋아했고 책과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떨까 저떨까 막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뭘 고민해, 그냥 시작해봐, 저질러봐, 했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난 10월 김영현 씨는 길거리 책방을 열었습니다. 야외에서 시작해 지금은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로 자리를 옮긴 상태죠. 그의 책방엔 유난히 그림책이 많습니다. 내 일생에서 그림책을 3번 만나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죠.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로 그림책을 봐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아빠가 되겠죠. 그러면 엄마는 아빠가 책을 자녀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도 다 크고 누구한테 읽어주지 않아. 그럴 때 지금 다시 내가 그림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책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책,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아름아름 찾아온 손님들은 어느새 단골이 되고 그렇게 책을 통해 낯선 고장에서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날씨 따뜻해지면 차 이렇게 놔두시고 거기다 책을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사실 책이랑 친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책방에 매주 오는 손님이 계셔요. 그분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서먹게 하셨는데 근데 매주 책을 사시는 거예요.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보시다 가셔도 돼요. 하는데도 책을 많이 사가시면서 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참 누군가와 말을 걸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순창에 내려와서 정말로 찐으로 처음 낯선 인연으로 만든 거죠. 낯선 분을. 그래서 되게 보람 있었어요. 길거리 책방의 주인장, 얼마 전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다리는 책방이 아닌 찾아가는 책방이 되기 위해서 순창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한 건데요. 이제 SNS로만 소통하니까 사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순창에서 순창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고 옆에 두고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쇄본 소식지를 생각하게 된 거고 1호의 표지에 보면 저질러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사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선생님이었고 누구의 부인이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책방도 하고 소식지도 내는 거죠. 제 인생을 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사해. 네. 우리 요거 소식지 같이 내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도 소개도 한번 하고 하려고 그랬거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우리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 대표님이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원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 틀을 잡아가고 독자 코너도 좀 더 넓히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 중이에요. 순창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책 이야기까지 소식지에는 순창 사람들이 정성스레 써내려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주인장께서 저한테 좀 글을 기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을 때도 기꺼이 굉장히 반갑게 진행하게 됐고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순창이라는 이 작은 지역이지만 이런 활발한 활동들 그리고 의미 있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재미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과 마을의 역사 이걸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두지마을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전주의 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동네 책방. 책방지기의 야무진 손길이 곳곳에 묻어난 이곳에는 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주인장 김정숙 씨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찾아 시작한 책방은 벌써 3년이 됐죠.
그 저희 세대는 책방이나 뭐 책방 앞에서 그 약속 장소를 하잖아요.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친구를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애인을 기다릴 때 책방에서 우리가 그 당시는 휴대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되게 무료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나도 이런 책방 사장님을 하면 좋겠다. 책이 너무 좋은데 그 어렴풋한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이 나이 됐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했던 일이 그거잖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 정성스레 책을 고르는 김정숙 씨. 좋은 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나아가 연대하는 것, 그것이 책의 힘이라 믿고 있죠.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차렸을 때 같이 여럿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즐겁고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책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꿈을 쫓아가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궁핍하지는 않다. 너무 좋은 일을 내가 하게 됐구나. 안녕하세요. 신우야, 이거 5.18에 대해서 관련된 소설인데 5.18에 대해서 잘 알아? 전두환이 광주를 침범해서 그게 싫어서 광주 사람들이 나와서 항쟁한 거. 네. 이 장우라는 작가님이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소설이야. 근데 여기서 그 주인공의 형이 광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 그런데 생일날 형이 안 오는 거야. 5.18 때 희생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권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래? 네. 재미를 주는 책방을 만들고 싶다는 책방지기의 마음이 전해져 하나 둘 단골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책도 많고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책방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김정숙 씨.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 강연부터 북콘서트, 여러 모임을 열며 현대판 사랑방을 자초했습니다.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이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여럿이 같이 하는 그런 공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저도 문 활짝 열어놓고 어르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막 이렇게 저 사실 수다 못 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옆에 다가가니까 정말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고 내가 무슨 책방이야 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되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분들의 또 지혜도 얻고. 작은 책방의 베스트셀러는 대형 서점과는 결이 다릅니다. 책방직의 추천과 손님들의 즉흥적인 선택으로 결정되죠. 오늘 저녁 특별한 베스트셀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이나 유럽 책방들 보면 100년 된 책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방들이 유지가 되는 게 손님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책방직이 혼자서만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책방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길거리 책방이 지금은 겨울이라 여기 있지만은 사실은 면 단위 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와서 그냥 부담 없이 그림책 보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문화 사랑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